즐거운 안식일,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이 간증 시간을 통해서 저도 함께 신금을 울리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설교로 준비한 이 채식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작용하는지, 신경계에 작용하는지, 이 부분들의 내용과 오버랩되면서 더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시대적 부름을 그 부름에 응답하셔서 이 땅 지금 여기에 오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까 드림이 드린다라고 했을 때 드림인데, 저는 이 드림을 꿈으로 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선교사의 이 드림을 드림 빅 크게 꾸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갈망하시는 그런 우리 의로 선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제가 이 복음과 이 건강 개혁, 그리고 대쟁투의 이슈와 이 건강 개혁, 세천사의 기별과 이 건강 개혁의 관계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아마 최차순 원장님이 깨닫는 것과 제가 깨닫는 것은 또 약간 각도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같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또 어떤 경우에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채식과 마이크로바이옴 이 두 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한번 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이 뉴스타트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이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분명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씨 맺는 채소에는 1년생 초목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밭에서 나는 것이 있고 논에서 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 1년생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씨 가진 열매는 물론 1년생 초목도 있습니다만 단연생 나무에서 나는 그런 씨 가진 열매도 있겠죠. 그렇죠? 예, 과일 그리고 견과, 이것이 씨 가진 열매에 나오는 그러한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과류는 사실 과일의 일종인데요. 먹을 수 있는 속 알맹이를 단단하고 마른 껍질이 감싸고 있는 과일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생 초목 중에 텃밭에서 나는 것들은 이렇습니다. 논에서 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렇죠? 벼도 그렇죠? 논에서 나고 그렇죠? 예, 이렇게 논에서 나는 것들이 상당히 보리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경엽채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채소 중에서 잎사귀들을 먹는 그러한 채소류가 되겠습니다. 상추, 배추, 시금치가 되겠고요. 근채류가 있습니다. 무, 당근, 고구마, 생강, 이것은 뭐예요? 뿌리 채소가 되겠습니다. 생강, 감자, 땅속 줄기세포. 그 다음에 1년생 초목 중에서 과채류가 있습니다. 열매로 맺히는 것들이죠. 오이, 참외, 고추, 토마토, 강낭콩, 딸기, 옥수수 이런 과실 모양의 채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뭐로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거 다 설명할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그렇죠?
예, 요 창세기 1장 29절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가 있습니까, 지금? 소가 있죠. 자, 소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풀을 먹고 있죠.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소가 덩치가 저보다 큽니까? 예. 힘도 저보다 셉니까? 예. 저는 잘 만들지도 못하는 이 단백질과 지방으로 되어 있는 우유도 기가 막히게 잘 만듭니까? 예. 새끼도 그렇죠? 잘 낳아요? 자, 저는요 온갖 영양이 풍부한 음식들을 많이 먹었는데도 자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소는 뭐밖에 안 먹습니까 지금? 풀과 건초밖에 안 먹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봤을 때 이 풀과 건초에는 어떤 영양소들이 있을까요? 뭐 단백질도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비타민도 있겠고,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풀들을 먹어서 이 소가 이 정도로 건강하고 힘이 있고 뼈도 튼튼하고 모든 영양소들이 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풀의 영양소만 따졌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 보세요. 이 섬유소를 소화시키기 위하여 이 소들은 미생물과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공생을 한다고요? 미생물과 공생을 해요. 자, 이렇게 소가 풀을 먹을 때 반드시 뭐를 같이 먹게 될까요? 아, 흙을 같이 먹게 됩니다. 흙, 그렇죠? 네, 흙과 전혀 동떨어진 깨끗하게 물로 팍팍팍 씻어가지고 그 건초만 딱 먹지 않겠죠, 그렇죠? 예, 어떤 걸 같이 먹어요? 흙과 같이 먹습니다. 이 흙을 통해서 뭐가 유입이 됩니까? 미생물이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소뿐만 아니죠. 다람쥐를 포함한 모든 짐승들이 다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와 미생물은 공생관계야라고 소가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미생물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풀들과 건초들을 소화하는 과정에 무엇이 작용하는가 하면 미생물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딱딱한 식이섬유를 우리 인간은 전혀 소화해내지 못하는 식이섬유들을 분해합니다. 그리고 그 딱딱한 건초나 이런 것들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지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이 풀들의 가장 근본인 아미노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미생물 자체가 먹이가 됩니다. 미생물이 또 작용을 하면서 다양한 그러한 우리 소들이 섭취하면 좋을 모든 영양소들이 다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사실은 미생물과의 작용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것을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낙엽이 쌓이고 또 낙엽이 쌓이고 또 낙엽이 쌓이죠? 그것을 부엽토라고 합니다. 이 부엽토 1g의 미생물에는 박테리아 수가 수십억 마리 있습니다. 자, 1g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자, 1g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미생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원생동물 이런 미생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조류. 자, 이런 미생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박테리아류. 이런 어마어마한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흙을 같이 뭐예요? 풀들과 함께 섭취하면서 미생물이 들어오고 그 미생물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봤을 때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충분히 흡수하고도 남을 정도의 그러한 그 인체 생리학의 디자인을 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를 창조하고 소가 먹을 음식을 정해 주셨습니까? 정해줬죠. 그게 바로 뭡니까? 풀과 겨울에는 그게 없으니까 건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소를 창조하고 소에게 가장 적합한 음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소가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고 영양도 풍성하게
그 다음에 또 인간을 위해서 봉사할 만큼 힘도 세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젖도 내고 고기도 내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신경계뿐만 아니라 모든 호르몬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의 모든 소화 시스템, 영양,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안배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셔서 주셨을까요? 분명히 저희들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짐승들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자기에게 정해진 그 먹거리만을 통해서 최고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그럴까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성경 시편 103편 14절,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으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양이 좋고 가장 건강할 수 있는 음식을 지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먹거리는 더 이상 영양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간증하신 분도 암에서 고통에서 회복되시고 지금 마음이 기쁘고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미생물과 채식 사이에 일어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 과학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덴의 식단은 그래서 믿음의 문제인데요. 자, 곡식과 과일과 채소와 및 견과 중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식품 성분들이 어떻게 된다? 발견된다. 원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한 곡식과 나무의 과일과 채소는 무엇을 만드는데요? 좋은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요, 우리 몸을 죽이는 자본의 밥상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축산 농가와 여러 가지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많은 광고성 홍보에 우리가 지금 잘못 지식이 전달되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채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유튜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단백질은 어디에서 나온다? 식물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전부 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를 먹어서 섭취하는 단백질은 식물 단백질이 어떻게 된 것이다? 재활용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밥 한 그릇과 그 다음에 뭐예요? 브로콜리 한 그릇이면 2000칼로리, 즉 50g의 프로틴, 30g의 프로틴이 여기 단백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단백질을 고기에서부터 취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쌀도 9%가 단백질이에요. 9%가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기서 뭐예요? 50g의 단백질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채소에서도 단백질이 콩뿐만 아니라 뭐예요?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학자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까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식물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어떻다?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김 좋아합니까? 김 한 장에 계란 하나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의 양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먹으면 충분히 영양소가 다 채워집니다. 우리 입맛 때문만이 아니라면 굳이 그것을 먹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해 내는 것은 뭐만 할 수 있는가 하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다시 이게 단백질이 분해되면 아미노산으로 다시 우리 몸에 흡수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을 키우고 근력을 키우려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닭고기나
생선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예. 자, 그런데 보세요. 힘을 키우고 근육을 단련하려면 닭고기나 생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닥터 밀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채식만으로 필요한 영양을 모두 섭취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러면 지구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육상 동물을 보세요. 다 무슨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예, 풀들, 즉 육식이 아닌 생선이나 그렇죠? 고기가 아닌 어떤 풀들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고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것들은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채식을 하면 영양 상태가 어떻게 된다? 극적으로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못 다루는데요.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이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후성 유전자에 관한 연구인데요. 자, 그러면 핵심이 뭐냐? 우리의 유전자가 부모로부터 취약한 유전자를 물려받았을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나의 운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A plant-based diet is the answer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채식의 음식을 하게 되면 그 유전자까지도 발현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수많은 과학 연구들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채식을 위주로 하는 비건을 식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전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00개 이상 더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노벨상 수상자인 엘리자베스 블랙번은 채식은 질병들을 막는 유전자는 어떻게 시키고? 활성화시키고, 그렇죠? 유방암, 심장암, 전립선, 암 등 다른 질병들을 일으키는 유전자들은 어떻게 해버린다? 꺼뜨려 버린다. 뭐가요? 채식이. 야,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그 창세기 1장 29절에 주신 음식들을 먹고 섭취했을 때 유전자가 발현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자,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이게 우리의 세포 안에는 세포핵이 있고 그 세포핵 안을 들어가면 염색체 23쌍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죠? 예, 그러면 이 염색체는 염색사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바로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근데 이 유전자가 꺼졌다 켜졌다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보게 되면 침샘이 막 이렇게 힘이 나오죠. 그러면 턱밑샘, 귀밑샘, 혀밑샘에 있는 이 침샘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침이 막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는 배가 불러. 그러면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 유전자가 꺼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인체의 신경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유전자들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어떤 게 있어요? 노란색 물질이 있죠. 이게 스위치입니다. 유전자를 껐다가 켰다가 하는 스위치인데 이 스위치가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것이 엽산입니다. 엽산. 엽산이 뭐예요? 비타민 B군이죠. 그렇죠? 키위, 딸기, 사과, 브로콜리, 시금치, 콩, 김, 미역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있는 뭐예요? 그러한 영양소들로 유전자를 끄고 켜는 스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또 다른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식물 섭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유전자가 가장 건강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아까 전에 그 작은 스위치를 메틸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엽산이 부족한, 즉 메틸기가 부족한, 스위치가 부족한 음식을 섭취하는 식습관은 저메틸화나 탈메틸화를 초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인가 하면 정상 세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암 발생 유전자의 유전자가 꺼져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꺼뜨리기 위해서는 뭐가 붙어야 되는가 하면 아까 그 노란색 스위치가 딱 붙으면 유전자가 딱 꺼집니다. 그러면 암 발생 유전자가 딱 꺼지니까 정상세포가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암세포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암을 억제시키는 유전자가 꺼진 것입니다. 그게 켜져 있어야 암이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꺼져버린 거예요. MM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메틸기에 딱 거기 스위치가 딱 붙어버리면 딱 꺼져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채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뿐이지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채식을 먹고 이 유전자를 끄고 키는 그 스위치를 잔뜩 만들어서 필요한데 꼭꼭 붙어서 꺼주시고 켜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안 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알아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P53 종양 억제 유전자 9시에 자면 막 활성화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만들어지는 것도 우리가 채식을 하고 일찍 자면서 그렇게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먹으라고 한 음식을 먹는 것은 이제는 영양의 문제를 넘어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가 회복될 때 결국에는 모든 복음의 빛이 새로운 관점에서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의 실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임신한 쌍둥이 어미지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쌍둥이니까 일란성, 아이덴티칼, 일란성입니다. DNA가 100% 똑같습니다. 자, 쥐가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있다고 보세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는 일란성은 DNA가 다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똑같은 이 어미쥐에게 한 어미에게는 메틸기, 엽산이 충만한 음식을 먹였고 다른 쥐는 아예 그것을 넣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유전자가 똑같은데 새끼를 낳았는데 하나는 날렵하고 짙은 갈색을 낳았고 또 다른 쥐는 비만, 예, 또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그렇죠? 노란색 그런 새끼를 낳은 것입니다. 뭐의 차이에 의해서요? 음식의 차이에 의해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쥐에는 아구티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만 유전자입니다. 이게 꺼져 있어야 될까요? 켜져 있어야 될까요? 꺼져 있어야 되겠죠. 비만을 일으키는 유전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메틸기가 충분히 있는 그런 음식을 먹은 어미쥐는 이 아구티 유전자에 여기 동그라미 있죠. 이 아구티 유전자에 이 유전자를 끄는 역할을 하는 이 스위치가 다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턴드 오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끼가 나왔느냐? 아주 그냥 이 날렵하고 날쌘 그러한 새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구티 유전자가 활성화됐어요. 무엇을 안 먹은 어미쥐는 충분한 야채에 들어있는 엽산을 먹지 않은 유전자는 아구티 유전자가 활성화됐는데 뇌감각센터에 이것이 활성화되면 부작용을 일으켜서 먹어도 배부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뭐의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유전자의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비만으로 만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사실 현대과학이 밝히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 지극히 단편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현대과학에 숨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했을 때 이루시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첫 관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탈리아 피렌체 대학에서 한 연구팀의 실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한 아이들은 시골에 사는 아이들이었고 또 다른 아이들은 도심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시골에 사는 아이들은 곡물류, 콩류, 채소 위주의 저지방식 식단으로 계속 음식을 섭취했고요. 산업화된 도화지 사람들의 식단을 뭐 햄버거, 치킨, 비프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이렇게 먹었겠죠. 자, 그래서 이 두 집단 아이들의 식단과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사를 했는데 분변을 채취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보는 이 분변의 약 30%가 미생물 덩어리인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어마어마한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를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생물의 먹이는 저를 따라하죠. 식이섬유다. 미생물의 먹이는 뭐라고요? 식이섬유다. 유산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식이섬유입니다. 그런데 식이섬유 섭취량이 약 1.75배? 도시에서 그러니까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죠? 1.75배만큼의 식이섬유를 도시 사람들보다 시골 아이들이 더 많이 섭취를 했어요. 그랬는데 보세요. 이 박테로이드를 보세요. 이 박테로이드는 이 비만을 막아주는 그러한 이제 미생물인데 이게 2.5배가 더 많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짧은 사슬 지방산은 몇 배가 더 많습니까? 3배가 더 많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박테리아 구성을 보게 되니까 뭐예요? 몇 배가 더 아주 다양한 박테리아들이 인체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4배입니다. 4배. 그렇죠?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아이들이 박테리아가 너무나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짧은 사슬 지방산은 3배 그런데 미생물이 먹인 식이섬유 섭취량은 1.75배 정도밖에 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들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박테리아 구성이 다양한 사람들이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다양한 미생물총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짧은 사슬 지방산에 제가 좀 유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식이섬유에는 지방이 거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이 식이섬유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는가 하면 지방이 만들어졌습니다.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지방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지방을 섭취하지 않았는데 뭐가 만들어졌는가 하면 지금 식이섬유가 나머지는 다 소화가 돼서 소장에서 다 소화 영양소가 흡수가 됐어요. 소화되지 않은 것이 결장으로 가고 특별히 횡행결장, 그렇죠? 그 부분에 미생물들이 막 있는데 그 소화되지 않은 미생물들이 소화되지 않은 식이섬유를 미생물들이 먹으면서 뭘 만드느냐? 지방을 만들어냅니다. 자, 요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장암 명의인 신천세브라스병원 김남규 교수에 따르면 대장암 예방에 꼭 필요한 것 중에서 뭐가 있다? 짧은 사슬 지방산이 있다. 짧은 사슬 지방산은 대장의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대장 세포를 살리는 영양 공급원이며 대장의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기능도 한다. 놀랍죠, 여러분? 예? 이게 짧은 사슬 지방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소화되지 않은 식이섬유가 결장에 도착했을 때 거기 미생물들이 그거를 막 이렇게 해요? 막 먹어요. 그러다가 발효된 그러한 식이섬유들이 만들어내는 게 바로 뭐예요? 짧은 사슬 지방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생물의 작용이 아니면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 그 음식을 통해서 유전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생물들이 뭐예요? 최고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메커니즘을 우리 인체에 만들어 두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로바이옴 개체수를 한번 좀 볼까요? 사람에게는 세포가 몇 개가 있는가 하면 약 3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에 미생물이 몇 개가 있는가 하면 38조 개가 있습니다. 자, 사람 세포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미생물이 더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편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 성경절을 아니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하면서 와
진짜 그러네. 생물학적으로 진짜 그러네. 예, 저희들은 사실은 입, 코, 온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생물들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은 소와는 다르게 인간에게 꼭 맞는 미생물들을 두셔서 우리가 먹는 다양한 견과류, 과일류, 각종 채소류, 곡류들을 섭취를 해서 모든 필요한 영양소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최고로 만들 그러한 큰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먹거리를 지정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인체에 존재하며 우리 몸을 함께 공유하며 살고 있지만 그동안 건강이나 질병의 원인으로는 거의 간과되어 온 상대균, 공생균, 병용균 등 모든 미생물들의 총합, 이게 뭐다? 이게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브라고 하는 미생물과 environment, 그 다음에 바이옴이라고 하는 이 생태계가 합쳐져서 미생물이 살아가는 뭐가 있다? 생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의 생태계를 보게 되면 어떤 특정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면 생태계의 불균형이 깨지게 되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갑자기 막 이상한 것들이 막 증식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인체도 그런 생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미생물의 생태계가 어느 정도 빨리 깨지는가? 여러분들이 상한 음식을 하나 먹으면 1시간, 2시간 만에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화장실로 달려가야 되죠. 그 작은 어떤 이렇게 상한 음식이나 그런 것들이 급속도로 증식해서 수십억 개, 수백억 개를 그냥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뭐야? 아이고 배야 하면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화장실로 달려가요. 미생물의 균형이 일시적으로 깨진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일어나는 것이 설사, 복통, 그 다음에 또 특별히 항생제를 많이 먹었을 때는 유익균까지 다 죽이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특별히 복통이 왔을 때 설사 약을 먹지 말고 이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먹게 되면 즉각적으로 효과가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설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약보다도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드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몸이 회복이 빠르고 건강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제 스스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유전자들이 우리 인체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의 장에 그렇게 많은 면역세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면역세포들이 이렇게 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장이 있으면 장의 점막에 거하고 있습니다. 면역세포들이. 그런데 미생물은 장에 이제 점액질이지. 그러니까 그 장 바깥 부분으로 보게 되면 끈적끈적한 부분이 있죠. 거기에 미생물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의 점막에 거하고 있는 이 미생물과 장 점액에 거하고 있는 이 미생물과 그 세포 안쪽에 바로 겉표면인 이 장에 이 점막에 거하고 있는 미생물이 뭘 하는가 하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소통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 과학이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이고 우리가 더 많이 연구해야 될 분야인데요. 자, 이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분자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어떤 것과 함께요? 첫 번째는 미생물과 주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미생물 중에 유익균이 있습니다.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 유해균과 함께 분자 신호를 주고받아서 식욕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미 그런 이 채식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는 미생물이 많이 만들어진 사람은 어떤 음식이 땡길까요? 그 채식 음식이 땡기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냥 그 음식이 너무 막 먹고 싶다. 이게 그러니까 그 음식을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지금 뭐예요?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식욕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기분을 조정을 합니다. 나의 오늘 기분이 어떤지가 여러분 이 장에는
미주신경계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신경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심장에도 미주신경계가 있고 뇌에도 있죠, 그렇죠? 뇌하수초를 통해서 미주신경계가 이렇게 목, 심장, 가슴, 이 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여러분 혹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들어보셨습니까? 자율신경계에 교감신경은 우리 스트레스를 내게 하고 우리의 모든 몸의 기관들을 경직시키는 역할을 하고 부교감신경계는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를 정말 편안하게 아주 그냥 모든 근육이 이완되게 만들고 편안한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그 신경계가 바로 뭔가 하면 미추신경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장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보니까 뭐하고 소통을 한다? 유익균 미생물과 소통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음식을 채식으로 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한 그런 미생물들이 공존하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해집니다.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뭐예요? 쫙 완화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 음식물과 미생물이 또 신경계와 함께 삼박자가 조정을 해서 우리 인체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뭐까지 영향을 끼치는가 하면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하지? 어디를 가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이 집회 아까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한 우리 학생이 지금 참석했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부모님과 함께 왔냐 아니면 자원에서 왔냐 그랬더니 자원에서 왔다라고 의료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저기 참석했던 한 우리 고3 여청년이 저 뒤에 있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정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뭐예요? 복합적으로 인체의 음식과 신경계와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이 땡긴다. 이것은 사실은 나의 입맛도 있지만 미생물이 그 음식을 땡겨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입맛에 따라 먹지 말고 어떤 이 신경계를 자극하는 그러한 음식 먹지 말고 미생물이 좋아하는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음식을 드세요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디자인 계획 속에 있었던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최상의 건강 상태로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하나의 여기 논문에 있는 그림을 잠깐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이제 짧은 사슬 지방산 SCFA도 보이고 있죠. 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해서 이 뇌에 계속해서 피가 나고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관절염, 특별히 류마티스 관절염도 자가면역 질환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대장암. 그 다음에 요즘에는 특별히 염증성 장질환이 서구식단의 어떤 그러한 개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가면역 질환인데, 자, 보세요. 여기에 TREG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TREG. 자,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조절 T세포입니다. 이 조절 T세포가 여기 딱 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장 안쪽에 이 점액층에 지금 미생물들이 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보게 되니까 바로 그 표피층에 어떤 것이 거하고 있는가 하면 조절 T세포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절 T세포가 베네피셜이라고 되어 있죠. 유익균이 조절 T세포를 깨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가면역 질환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자가면역 질환 우리의 면역세포가 이 적군을 공격해야 되는데 아군, 건강하고 멀쩡한 세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피부에 나오면 아토피, 장에 오면 염증성 장질환, 다발성 경화증, 그 다음에 췌장을 공격하면 제2형 당뇨병, 뭐 어마어마한 그런 질병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의 유익균이 조절 T세포를 깨웁니다. 일어나, 일어나. 신호를 줘서 깨워요. 그러면 얘가 이게 뭐야? 누가 깨웠다
딱 일어나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제 슬슬 내가 일을 해볼까 하면서 모든 면역세포들을 쫙 둘러봐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절 T세포가 모든 면역세포들을 다 명령해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도록 하는 일을 조절 T세포가 하는데, 이 조절 T세포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베네피셜. 이 우리 인체에 있는 유익균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염증성 장질환, 난치병, 불치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아토피, 그다음에 뭐 이 비염, 만성 비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자가 면역 질환인데, 이것 또한 미생물들의 작용에 의해서 T 레귤레이터리, 그러니까 조절 T세포를 깨워서 그것이 모든 면역세포들을 다 조정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체에 너무나 많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행복 호르몬, 호르몬계 대장 세로토닌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이 세로토닌이 95%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물론 신경 전달 물질로서 뇌신경에서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신기하죠? 몇 프로가요? 95%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씨 세포라고 하는 이 내분비 세포입니다.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생성하는 특수한 호르몬 세포를 내분비 세포, 이씨 세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95%가 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유산균이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모든 유익균들이 다 관여하지만 대다수를 유산균이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산균 어떻게 드십니까? 어떤 음식들에 유산균이 많죠? 발효 음식, 젓갈을 넣지 않은 김치, 된장, 청국장, 이런 것들도 유산균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자, 또요. 우리가 먹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프리바이오틱스도 유산균의 먹이. 그렇죠?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자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음식들을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면, 여러분들이 음식 섭취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9절에 먹으라고 한 그 음식을 충분히 먹게 되면 이미 우리의 장에서 유산균들이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합성됩니다. 특별히 뿌리 채소들입니다. 고구마, 그렇죠? 당근,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한 음식들을 먹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인체에서 유산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유산균들은 위산을 거치면서 이게 강한 산에 의해서 다 사멸되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이 딱 보니까 사멸된 유산균들도 다른 유산균들의 먹이로서 재활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깨달은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또 우리가 음식을 꼭꼭 씹어 먹을 때, 특별히 채소류를 꼭꼭 씹어 먹을 때 소화 효소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산균이 잘 합성이 돼가지고 우리의 대장까지 전달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보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고 이런 음식들을 꼭꼭 씹어 먹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해집니다. 왜요? 어떤 게 나오니까? 세로토닌이 나와요. 세로토닌이 95%가 딱 만들어져요. 그러면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아주 신경계가 어떻게 돼요? 안정이 돼요.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잘 받아들여질까요? 잘 받아들여지죠. 찬양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믿음으로 섭취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현대 과학으로 이제 제가 다 연구를 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 밝혀지지 않은 무지무지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아침에 우리 최차선 집사님이 얘기했듯이 그거 과학적으로 안 밝혀져도 나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겠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겠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지금 학생들, 특별히 그 어린아이들, 아토피 질환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사탕을 그냥 간식으로 하도 많이 주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ADHD를 통해서 불안증, 그 다음에 뭐예요? 과잉행동장애 뭐 이런 것들이 뇌 관련 질환이 많이 만들어져요. 이 다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세로토닌 부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 저 사람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규칙적인 음식을 충분히 먹이고 소화관이 필요할 때는 쉬게 해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체의 내분비 기관,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신경계가 항상성의 원리로 의해서 최적의 상태로 움직여집니다. 그러면 뭐예요? 밤에 성장 호르몬 안 나올까요? 착착착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요, 솔직히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키가 좀 작죠. 그래서 우리 자녀를 키울 때 키를 좀 키워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압박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무지했기 때문에 많이 먹이면 잘 클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밤에도 먹이고 학교 갔다 오면 그냥 간식 얘들아 사 먹어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요 연구를 해보니까 바보 같은 일을 제가 한 겁니다. 예, 우리 인체가 항상성의 원리가 잘 돌아가는 그러한 식단을 가지게 되면 모든 호르몬과 그 다음에 신경전달 물질과 신경계가 정말 최고의 상태로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안 하고 간식을 먹이고 또 그냥 그 애들 입맛에 따라서 막 사주고, 제가 지금 정말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아마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현대 아이들의 질병에 대한 해결책도 어디에 답이 있느냐? 바로 창세기 1장 29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확실한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현대인에게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는 활성산소, 맨발 걷기 하는 사람들이 활성산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활성산소가 질병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백억에서 수천 개의 그러한 활성산소가 우리 인체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지금 활성산소인데요. 특별히 활성산소는 언제 많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세포의 대사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세포 하나에 수십 개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잖아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 이 당을 원료로 해서 힘을 내는데, 마치 자동차가 가스를 넣고 달리면 배기가스가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이 활성산소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이 세포에 이 뭐예요? 껍질, 바깥의 이 벽을 공격하게 되면 세포 자체가 죽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노화가 빨리 이루어집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그 다음에 막 늘 화식하는 사람들은 활성산소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세포 하나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수가 현저하게 줄겠죠. 그러면 어떤 증상이 오느냐? 나는 밥도 잘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기력이 없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유전자를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질병이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노화, 심혈관 질환, 당뇨, 위염, 동맥경화, 신경계, 아토피암 모든 것에 질병을 만드는 원인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활성산소에 대한 해결책을 해 놓으셨을까요? 안 해 놓으셨을까요? 해 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 SOD라고 하는 항산화 시스템의 핵심적인 물질입니다. 자, 이것은 활성산소를 물과 과산화수소로 다시 재분류해서 우리 몸에 흡수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SOD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타민 C가 SOD 뭐예요? 활성산소 하나를 해결한다면 이 SOD 물질은 3,000개를 해결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SOD를 많이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음식이 있어요.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예? 창세기 1장 29절, 특별히 녹색콩, 버섯, 배추, 밀싹, 컬러푸드를 많이 드시게 되면 우리 인체에 뭐예요? 이 SOD 물질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채식하시는 분들 질병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해 놓으셨습니다. 참으로 애석하게도 어떤 특정 이 건강생활 하나가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가르치는 균형과 조화가 깨진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맨발 걷기가 만병통치가 됐죠. 그렇죠? 예, 절대로 만병통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종합적이고 복합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인체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통과일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통과일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혈중 인슐린 농도가 어떻게 해요? 예, 인슐린 저항성이 아주 좋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런데 주스로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보면 주스를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쫙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있는데 껍질째 여러분들이 꼭꼭 씹어 먹으면 우리 인체에 그 과정에서 미생물의 작용이 함께 이루어지죠. 그런데 뭐예요? 그거를 즙으로 만들어 먹어요. 혹은 주스로 갈아 먹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빠질까요? 미생물의 작용이 훨씬 덜하게 되겠죠. 그렇죠? 물론 거기에 덩어리가 좀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특별히 당뇨병 환자들은 절대 그렇게 먹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통과일을 먹으면 식후 저혈당의 문제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혈관의 노화도 막아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과일 많이 먹을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도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녹즙기 파동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가장 치명률이 높은 암 중에 췌장암과 또 어떤 게 있어요? 폐암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폐암 환자들이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가 봤더니 베타카로틴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해 냈습니다. 자, 이 베타카로틴은 당근, 시금치, 고구마, 살구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기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이 베타카로틴을 먹으면 폐암에 안 걸리거나 치료에 좋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하면 이렇게 건강 보조식품을 만들어냈고, 그때 당시 녹즙기도 한창 유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강 보조 회사를 운영하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게 치료제로 만약에 승인만 되면 떼돈 벌겠다. 자, 그렇죠? 야, 이 베타카로틴이 우리의 폐암을 어떻게 막는지 이것을 내가 치료제로 한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 실험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1만 명과 1만 명, 2만 명을 실험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1만 명은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지 않은 가짜 위약을 먹었습니다. 또 1만 명은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는 그 영양 보충제를 먹었습니다. 자,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LA 타임스에 그 결과가 발표됐는데, 자, 베타카로틴이 캔서 리스크를 리듀스를 하지, 암을 줄일 수 있는 위험을 줄이지 못한다 라고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의 서플리멘트, 이 보조식품들은 자, 심장병이나 렁캔서, 이 폐암을 막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베타카로틴을 먹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도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도표를 보게 되면 시커먼색이 베타카로틴을 섭취한 사람이고요. 1만 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점선이 뭐예요? 위약, 즉 베타카로틴을 안 먹은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직선으로 있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많은 폐암 환자들이 발생됐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딱 보세요. 자, 누가 더 어떤 그룹이 폐암 환자들의 수가 더 많습니까? 베타카로틴을 먹은 사람이에요? 안 먹은 사람이에요? 자, 정말 쫄딱 망했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저는 이거를 보면서 분명하게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예, 음식을 주시고 그 음식을 통해서 가진 영양소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예방하는 그 메커니즘에는 단순히 그 음식 자체의 영양소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에 다양한 오래 씹기, 소화, 효소, 미생물의 작용과 함께 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소가 미생물의 작용 없이 그 풀들을 그냥 갈아가지고 아무리 잘 먹는다고 해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치아를 두시고 그 다음에 뭐요? 어금니를 가장 많이 두신 이유도 꼭꼭 씹어 먹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경계, 우리의 정신계까지도 안정시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 음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가장 많은 어금니와 그 다음에 미생물도 이렇게 미생물들을 통해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이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섭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기를 먹는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B12는 그러면 섭취가 안 되네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비타민 B12는 사실 모든 비타민 B 계통의 영양소들도 미생물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대장에서 만들어지죠. 그런데 학자들이 딱 보니까 비타민 B12는 대장이 아니라 소장에서 영양소가 흡수가 돼요. 만들어져도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역시 뭐를 드셔야 됩니까? 동물성 고기를 드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입에서 있잖아요. 꼭꼭 씹어서 야채나 채소나 우리 식품들을 잘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이 침을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 꼭 씹을 때 이것이 뭐예요? 예, 위산을 거쳐가지고 그런 비타민 B12가 합성이 되고 입 안에 있는 미생물들과 함께 합성이 돼서 그것들이 영양소로 흡수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비타민 B12는 자동차의 엔진오일입니다. 엔진오일이 새지 않는 한 정규 때가 아니면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보충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타민 B12는 자동차의 엔진 오일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엔진에 문제가 돼서 엔진 오일이 새지 않는 한 보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한번 우리 인체가 딱 만들어지고 건강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최고조로 작동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뉴스타트 의료 선교사로서 세천사 의료 선교사로서 믿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고 화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채식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와 기별을 여러분들이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